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다? 그거는 그 부동산의 심리가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팔고 보자, 이 심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실거래가는 간혹 낮지만 호가는 다 높다? 그거는 아직까지 혼돈의 시기라는 겁니다. 혼돈의 시기.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보세요. 지금 전세 세입자 구하기 쉽냐고요.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왜? 전세가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 떠나는 것보다 전세 세입자가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스테이 해주길 바란다고요. 그게 작금의 현실태예요. 현실태. 자, 우리가 평택 부동산 이런 건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겨울숨님이 당진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제 방송을 만나서 안 샀다 했잖아요. 정말 잘했어요. 자, 강원도 오르는 거 인정. 네, 인정할게요. 그리고 군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도시를 샀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타이밍 놓친다니까요. 나한테 한정된 자금으로 나는 부동산 투자를 운영을 하는데, 네? 돈맥 경화하죠. 안 팔리면은 다음 사이클 내가 못합니다. 제때. 무슨 월급을 몇십억씩 받아요? 네? 1년에 1억씩 받습니까? 세후로 1억 받아요? 세후로 1억 못 받습니다. 자, 연봉 계산기. 연봉이, 네, 만약에 1억이잖아요? 부양가족 뭐 2명 치고 계산해보세요. 자, 연봉이 1억이면요 연 예상 실수령액이 7,800만원이에요 7,900입니다 한 달에 650만원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650만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지금 현재의 이 650만원 외벌이 가족이다 만약에, 근데 3인 가족이에요. 이거 갖고 대출 한 150만원씩 대출 이자 내면서, 원리금 내면서 과연 여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연봉이 1억이면 650만원인데, 자, 1억 5천 어떻게 될까요? 자, 1억 5천이 되더라도 연 예상 실수령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자, 근데 월 환산 금액은 910만원이에요. 910만원. 네. 건강보험이 43만원입니다. 어때요? 실감 되십니까? 네. 1억 5천을 받아도 세금 다 내고 나면 실수령액이 1억이 좀 넘는데 1억 1천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5천만원 모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년에?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연봉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한없이 연봉이 1억 5천이다. 여러분, 대기업 중에 그냥 평사원들, 직책이 없고 그냥 과장이다. SK 하이닉스 연봉 1억 5천 될까요? 안 돼요. 네, 연봉 1억이에요. 그것도 원천 징수입니다. 다 끌어모아서 1억이에요. 그 과장급들이 30대 40대 초반이라고요. 그냥 부장된다. 부장되면 직책 수당 같은 거 받아서 1억 5천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여러분,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사회적인 체면이 있잖아요. 네? 연봉 1억 5천 받는데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9천만원 모은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소득이 높더라도 삶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예요. 저는요, 1억 5천보다 택도 없이 낮게 받아요. 낮게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 지금 대출 이자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대출 없어요, 지금. 네. 이게 제 장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대출이 없어요. 네. 왜? 다 정리해서 1주택자잖아요. 네. 싹 다 정리했습니다. 1주택자이고 미리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명의 정리를 해라, 팔아라, 이겁니다. 근데 어차피 중과 때문에 못 팔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대출 이자 줄이세요. 그리고 투자금 확보해서 내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뭐 부동산은 평생 갖고 있는 거래 가지고 그냥 왜 장기 보유를 하려고 그 생각 하시나요?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해요. 익절을 해야죠. 적당하게 익절을 해야지 내가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빌딩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평생 동안 빌딩 안 갖고 계세요? 네? 아니, 빌딩 투자하는 사람들, 꼬마 빌딩 왜 평생 안 갖고 가냐고요.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이라면서요. 네? 갈아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급지로 더 좋은 걸로 해야지 수익률 낮지만은 수익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표가 있어서 계속 갈아타는 겁니다. 익절을 해야지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한 지역에서만 사이클을 탄다면은 익절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아니, 어차피 내가 사더라도 동일 사이클 투자기 때문에 오르는 시점은 내가 취득세든 보유세든 그런 비용들 있죠. 고정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사이클은 바꿔야 돼요. 다른 사이클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2주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사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내서 잔금 대출이 있습니다. 자, 계약금 내 현금 내고 다른 지역에 또 괜찮은 아파트 사이클, 이제 하락기 사이클, 그런데 한 채 또 사는 거예요. 잔금 대출 받잖아요. 그 아파트에 내가 매수하는 아파트에 잔금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수하는 아파트 전세 끼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대출로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차피 선순위 대출이에요. 그래 대출을 해준다고요. 내 집을 갖고 새로운 집을 산다. 그러면은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사이클이. 그러면 나의 지역의 사이클은 쇠퇴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이클에 있는 그 주택을 산 다음에 3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3년의 시간. 그럼 또 비과세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지역 갈아타기 투자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투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투자금 1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1000만원은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정말 소도시의 소형 아파트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 3천은 있어야 돼요. 광역시 아파트를 살려면요 2, 3천 가가지고 광역시 바닥이다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의 바닥 어떻게 잡아요? 겨울수님 부동산 바닥 잡는 바닥을 잡는 방법 아세요? 자, 부동산 바닥 잡는 방법 아세요? 자, 우리가 하락기에서 하락이 오면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하락기가 오면은 더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근데 그거는 무주택자를 비하하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하하고자. 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사기 위해서는요 미친듯이 노력해야 돼요. 목숨 걸고 바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바닥 어떻게 잡냐고요? 어떻게 잡냐고요? 자, 바닥을 잡을 수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바닥 많이 잡아봤어요. 자, 어떻게 잡냐고요? 솔직히 1등 바닥은 잡기 어렵습니다. 자, 그 지역의 1등의 바닥은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1등은 항상 먼저 오릅니다. 먼저 올라요. 그러면 1등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2등은 시차를 두고 올라요. 그리고 1등이 오른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버스 타고 와가지고 1등 막 쓸어가네? 이렇게 하잖아요? 2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2등을 봤을 때 내 투자금으로 살 수 있을 그 금액대 또는 조금 무리하면 2등을 살 수 있는 그 금액대인 거예요. 그렇게 내 눈에 평범한 일반인 그리고 내 옆에 동료, 내 후배, 내 선배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2등에 있는 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게 바닥이에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지역에서 하락기 왔잖아요. 하락이 왔어요. 그러면 1등의 가격대를 주목을 하세요. 대전 같으면은 크롬 아파트 주목하세요. 둔산동. 둔산동의 크롬 아파트가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크롬 아파트도 만 30년이 됐기 때문에 되어 가고 있나요? 94년식인가요? 크롬 아파트가? 91년식인가?
92년식이잖아요. 자, 올 12월이 되면 만 30년입니다. 대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건축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적인 수요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처럼 오래되었지만은 이 투자적 수요가, 투자적 지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주목을 하세요. 나중에 지금 대전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다만 크로바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없어요. 2021년 8월부터 지금 1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네. 이 정도로 뭐다?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전을 사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크로바 아파트의 분위기를 보고, 네. 도안 트리플시티 5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8억 2,800 찍고 지금 1억 8천 받았습니다. 네. 지금 6억 4천 막 이래요. 6억 2,500 이렇게 돼 있죠. 네. 크로바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바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 뿐만 아니고 대전의 대장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2024년에 11,000세대가 입주합니다. 대전을 2023년도 사면 안 되겠죠. 단순히 22년도에서 감소를 한 데서 이때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전에 꼭 사야 한다. 그러면 24년도에 매수를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게 바닥 잡는 방법입니다. 뭐 따로 미분양 수치를 보고 그거 안 중요해요. 예? 미분양 수치 그거 뭐 중요합니까? 예?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1등의 움직임입니다. 1등이 이제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버스 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대전은 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KTX 타고 온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원정 투자자가. 또는 광주에서 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KB 시세 이런 거 보면 늦어요. 네. 여러분 늦습니다. 네. 미분양 이런 거 감소하고 들어가면 늦어요. 왜 맨날 꼴등을 사실 거예요? 네? 남들보다 한 발짝은 빨라야죠. 한 발짝은 빨라야 돼요.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다 보고 둘러 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저층밖에 못 삽니다. 한 발짝이라 빨라야지 여러분들 고층을 잡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항상 대장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장이 오르면 뭐지? 수성구에 과거에 그 범어동에 있는 두산이부 있죠? 범어 두산이부가 오른데 나머지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요. 네. 그런데 대구에서도 달성군이 올랐대. 7곡이 올랐대. 왜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좀 경계를 해봐야겠다. 매도를 한번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먼저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양도세 내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은요 법만큼 내는 겁니다. 덜 내고 싶으면요 명의를 분산시키세요. 공동명의 하시고요. 내가 투자금 1,000만원밖에 없다. 공동 투자하세요.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 해놓으시고요. 한 지역에 또 너무 몰빵만 하지 마시고, 물론 뭐 부동산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이 내년에 들어간다 해서 뭐 2년 동안 보유를 한다. 그러면 안 오르지는 않겠죠. 네. 기도 예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새벽 기도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매수하시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든 투자는요 기도 매매예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5억에 샀으니까 7억이면 내가 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무조건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네. 떨어질 것은 알아도 떨어질 것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로.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서울부동산
그렇게까지 안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압니까? 자, 잠깐 멤버십 공고 좀 하겠습니다. 자,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저번 주도, 어제였죠? 어제 멤버십 방송도 또 알차게 또 했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열심히, 부동산 스터디 하실 분들은 멤버십 방송 또 이렇게 멤버십도 가입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